안녕하세요. 이론세 세안입니다. 벌써 2025년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상반기도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또 있는데요. 뭐가 이렇게 연금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연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18년 만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더 내고 더 받자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전 수업 때 얘기했던 보험료율이 있었죠. 사례보험료율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의 9%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3%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3%로 조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9% 더 내고 그리고 더 받자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국민연금 고가를 좀 늦췄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고가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보험료는 더 걷어가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받지도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재원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미 확정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차라리 없애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냐? 우리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DB형 같은 경우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인데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서만 받게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건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상 이것도 아무래도 그렇게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도 인출을 못하게 중간에 해지해서 내가 이 퇴직연금 자원을 못 쓰게끔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때 논란이 되고 있던 두 가지, 국민연금 차라리 없애자, 필요 없다. 그리고 퇴직연금, 나 연금 됐다. 차라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그냥 지금처럼 내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 쓰게 될 연금이 아니라 내가 당장 내 손에 이 돈이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저와 같은 20대, 3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120세 상상이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저도 앞으로 80년 넘게 더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경험생명표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사망 나이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여성 같은 경우가 88세에서 90세,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83세부터 86세로 둘 다 나이가 올랐죠. 이게 작년 2024년 4월 달에 개정이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우리의 수명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남녀의 수명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표처럼 현재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지금 기대 수명이 약 90세 정도로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즉 의료기술이 점점 더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 나이가 되는 앞으로 50년, 60년 뒤면은 우리의 수명이 이미 100세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20세는 너무 기니까 100세 정도로 사망 기준을 한번 잡아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하게 30세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앞에 30년은 이미 지나갔죠. 우리가 아직 어렸고 학생이었고 부모님께 의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70년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을 우리가 더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무런 목표나 계획 없이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내가 오늘, 내일, 다음 주 계획하는 것도 힘든데 70년을 계획하라고? 막막하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처음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관리받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웨스테커즈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법이 있어요. 청년의 기준 나이가 19세부터 34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죠. 그래서 34세가 아니라 39세로 늘리자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 45세,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9세면은 50세인데 50년을 살아도 인생의 절반을 못 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청년으로 인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망이고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은퇴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죠. 재테크나 연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 벌써 30대 분들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벌써 60이 넘으셨고 퇴직하셨는데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 노후 준비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퇴직하고도 어떻게든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시고 또 회사 생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과 그리고 대출을 끌어당겨서 카페, 치킨, 창업 많이 했었죠. 요즘은 잘 안 돼서 많이 안 하시고 요즘은 운수업, 뭐 택배 아니면은 택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은퇴 나이가 72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은퇴가 가장 늦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70세까지 일한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나도 70세, 80세까지 일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AI와 로봇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미 수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즉 우리가 은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테크라던가 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업에서 퇴직하는 나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은퇴랑 퇴직은 같진 않습니다. 은퇴는 내가 완전히 이제 일을 안 하는 걸 은퇴인데 보통 우리가 본업에서 퇴직을 50세 전에 해요. 근데 그냥 우리는 50세로 퇴직 기준을 한번 잡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이 시간이 있네요. 이 20년 동안 우리가 돈을 벌고 모아서 앞으로 뒤에 있는 이 5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깝깝하죠. 20년 벌어서 50년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아니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이게 다 내 월급이 아닌 거예요. 바로 30년, 40년 뒤로 이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기에 먹고 자고 뭐 집에 있다고 하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런 생활비로 쓸 현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쓰는 자금 자체가 연금이죠. 이거를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준비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은 85%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이 없어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내 집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가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이래서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쓸 현금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한 게 바로 국민연금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제가 강의 때 얘기했었죠. 지금 평균 65만 원 받고 있어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국민연금 65만 원 받는 거 부족하다. 그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퇴직연금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직 많이 하시죠? 우리 이직할 때마다 뭐 하시나요? 퇴직금 받으면은 깨가지고 나를 위한 선물 고생 많았다. 또는 해외여행 가시죠? 유럽 여행 갔다 오시고 또 내가 집 사는데 깨서 씁니다. 퇴직연금을 잘 모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퇴직연금 갖고 계신 분들도 수익률이 평균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은퇴했을 때, 퇴직했을 때 생각보다 퇴직연금이 적어서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안 돼, 퇴직연금도 안 돼. 내가 집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은 내 자산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도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팔더라도 내가 당장 또 살 거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택연금 그리고 역모기지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연금처럼. 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내가 30년 동안 원리금 상환해서 준비했던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기사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주택연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자가 아직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래도 내가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게 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받는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에 결국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번에 개혁이 됐는데요. 9%에서 13%,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43%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은퇴 직전에 받는 월급 있죠? 그 월급의 43%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은 앞으로 약 20년, 30년 뒤니까 못해도 한 500 받지 않을까? 그럼 500만 원에 43%면은 약 21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국민연금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65만 원 받는다고 했죠. 이게 왜냐? 이 소득대체율은 내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을 해서 납입을 했을 때 받는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 20년이 안 돼요. 이 40년을 다 채우려면은 우리가 성인이 되자마자 19세부터 최대 납입할 수 있는 59세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내야만 이 비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65만 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부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부부 A와 B 모 씨가 있습니다. A와 B 둘 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각자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해서 납입을 했다고 하면은 각각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죠. 바로 이 배우자 중 한 명 A가 사망했을 때 내 배우자의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냐 없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A가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가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 경우 둘 다 연금을 받고 있죠. 이 상황에서 A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B 모씨가 받고 있는 50만 원 있죠. 이거 또는 이 배우자가 받고 있던 100만 원에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40에서 60%는 무슨 기준이냐? 이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말해요. 10년이 안 되면은 우리가 40%,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면은 50%, 20년 넘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60%를 받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A씨가 20년 동안 유지를 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이겠죠. 당연히 60만 원을 고르게 될 겁니다. 그럼 60만 원을 고르면 60만 원만 받냐? 그게 아니라 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이 얹혀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받게 되겠죠. 또 하나는 B씨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을 때, 빵원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거를 물려받아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0에서 60% 아까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어서 받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